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성이 숨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회복무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과 맞닥뜨린 남성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격렬한 몸싸움 끝에 몰카범을 잡아 경찰에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정우 씨와 광명섭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몰카범을 잡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얘기입니다. 네.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월이었다고요? 네, 2월 16일 오후 5시쯤에 이 사회복무요원 2명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최정우, 광명섭 이 두 분의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 그 광운대역 역사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숨어들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 사회복무요원 2명이 출동을 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사람은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지난 1월 1호선 광운대역으로 이 다급한 신고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회복무요원 최정우 씨, 광명섭 씨에게 그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영무실에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이 거울을 보고 양치를 하고 계셨는데 남자가 계속 화장실 좌변기 위에 올라가서 위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눈을 마주쳤다고 해가지고 너무 놀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자라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영무원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여자 둘이 있으니까 막 도망을 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영무원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들어가서 도망치지 말고 상황 확인을 해야 되니 협조를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난동을 부리면서 도망가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위해를 가거나 힘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용의자를 잡고 그 화장실 칸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문을 닫고 버텼어요, 저희가. 거기서부터 이제 주먹질 하면서 얼굴 때리고, 그러고 잡히니까 이제 또 발로 막 복부를 이제 차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일단 신고한 여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자 화장실에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가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거울에서 뒤에 잡힌 거잖아요. 귀신 본 그런 느낌이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고를 했는데 이제 여성 영무원이 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 남성이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니들이 뭔데? 니들 경찰이냐? 왜 나를 검거하려고 그러느냐? 왜 잡고 그러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지금 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압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제압을 하지 않고 만약 놔뒀다 그러면 아마 도망쳤을 것 같은데요. 제압을 했기 때문에 욕은 욕대로 하라 그러고 제압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사건 얘기하면서 이 그 남성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해서 몰카범으로 이제 그 의심받은 사람이 이제 폭력을 휘둘렀잖아요.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그 제압하는 순간에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저 당시에 정당방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무위원이 저 단속을 하는 경찰관 신분, 특사경 신분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저건 공무집행방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위원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을 제압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정선에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휘두르는 폭력은 정당방위 인정받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 게 거의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회복무위원 두 사람은 그냥 참기로 한 것 같아요. 다만 아주 효율적인 진압 작전을 구사했네요. 좁은 화장실로 일단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막혀 있으니까 도주하기는 어렵게 행동 제약을 주고 이제 아마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손 잡으면 발로 차고 발 잡으면 또 손으로 목 조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사회복무위원이 둘 다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정당방위 혹시 때리면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이렇게 어떻게든 제압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거기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가게 되면 현행범 요건 행위도 충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양쪽 다 때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릴 때도 정당방위 인정 안 된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렸던 건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또 제압이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같이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인데, 자, 이 두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마음에서 용기 있게 제압에 나섰던 걸까요? 광명섭 또 최정우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다려서 확인만 하고 가면 되는데 뭐가 캥겨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면서 버티다가 무섭기도 했는데 맞으니까 막 화도 나고 오기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너는 그래 꼭 오늘 경찰 만나고 가라. 그때는 일단 잡고 보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직접 이렇게 맞닥뜨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처음인데 뭐 이렇게 가해자가 있어서 좋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거할 수 있게 좀 도왔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되게 뿌듯했죠.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붙잡고 가만히 협조를 구하는 걸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막 욕하면서 그 동료 얼굴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뭐 무섭다 이런 생각 안 들었고 그냥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해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 욕설하고 그냥 폭력을 해대니까 이건 오기가 생겨서 꼭 반드시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했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두 사회복무 요원이 정말 현명하게 대응을 했던 게 여기서 같이 때리거나 했으면 문제가 좀 이상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을 잡으면 발로 차고 발을 잡으면 팔로 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다 보니까 오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면 경찰이 곧 있으면 올 텐데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자기가 사니까 더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광명섭 복무요원과 최정호 사회복무요원이 그러니까 진짜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경찰 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경찰이 주변에 순찰 간 상황이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남성을 잡고 있었던 것 같다는데 어떻게든 경찰 올 때까지 버티자라는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되겠네요. 버텼다는 단어가 딱 맞네요. 진짜 제압이라는 것보다 큰일 나니까. 끝까지 잡고 그냥 버텼기 때문에 경찰이 오는 순간 그 경찰이 이제 제압을 해서 잡아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지금 들으면 잘 버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부상을 입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2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사적으로 본인이 도망가기 위해서 저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이 두 분을 폭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명섭 씨 같은 경우에는 안면 전반부에 다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었고 남성이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변기 위에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돌려차기를 이제 발차기를 하다 보니까 최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부분에 손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광명섭 씨 같은 경우에는 명치도 맞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최정호 씨는 전치 4주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두 분 다 큰 부상을 함께 입기도 했습니다. 저 그러면 일단 뭐 경찰에 이 몰카범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넘겨졌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사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면?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분석해야 되겠죠. 아. 만약에 몰래 찍었는데 뭐 삭제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본인한테 또 상대로 조사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유죄가 인정돼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이분들한테도 또 연락을 해줍니다. 이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아요. 일단 촬영을 위해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려고 직접 보려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로 저기 제압을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했을 거예요.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면 다 나와요. 거기 사진 다 제껴보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만약 찍었다면 몰카 촬영죄로 처벌하면 되고 찍지 않았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잘못하면 고개를 그래 빼꼼히 내밀지 않죠. 눈이 마주쳤다잖아요.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은 몰카범으로 그건 이제 확실히 이제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보면 몰카 촬영 관련된 사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들 보면 화장실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보죠. 그러니까요. 화장실에 몰래 설치되어 있는 몰래 카메라를 여성들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꽤 많죠. 저렇게 직접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이 두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관련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보면 이미 지하철에서 내려버리고 없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건 현장에 범인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동할 때마다 제발 있어라 좀 잡게. 근데 별로 그런 일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좀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자료 화면 나는데 화장실 그 변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보니까 끔찍하네. 저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번 사건 잘 처리해서 또 표창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좀 무섭긴 한데 또 막아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가까운 사람들, 내 엄마나 내 누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최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 그 끝나고 나면 소방 공무요원 도전을 할 텐데 이게 또한 이 소방 공무원도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뭐 병무청이라든지 뭐 철도공사 이런 데서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표창 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 대체 남겼습니다. 복무 아니겠습니까? 군인도 있고요. 군인으로 가기도 하고 의무 경찰, 뭐 소방요원 있는데요. 이 다 복무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또 그게 맞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두 분 없었으면 계속 그 사람은 그런 범행을 했을 거고 그러네요. 또 놀랐으면 그 피해자가 생겼었기 때문에 이 최정우 씨, 강명섭 씨 크게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이걸 갖고 좀 소방 공무원의 좀 특채는 아니지만 조금 반영이 좀 되면 가점이죠. 예, 특채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고 가점을 좀 준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채는 문제가 되니까요. 특채는 절대 안 돼요. 특채는 안 됩니다. 가점을 해야 되니까. 특채는 채도 안 되고. 그 버텼다는 표현을 저희가 썼는데 오기가 발생했는데 오늘 저희가 제목이 너 오늘 꼭 경찰 만나다. 너 오늘 잘 만났다. 근데 어쨌든 잘 처리를 해서 수훈을 공을 세워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